혹시 노화의 속도를 확 늦출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근데 또 엄청나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의 다음 식사부터, 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남들이 10년 늙을 때 나는 2.5년만 늙는다.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 엄청난 주장을 한 분이 바로 노화 분야의 최고 권위자 정의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뜻밖에도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바로 그 밥상에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노화 가속 페달을 밟고 계신가요? 현대 식단이 어떻게 우리 시간을 앞당기는지 한번 보죠. 정의원 교수가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노화 가속 페달을 꽉 밟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말이죠. 뭘 먹으면서요? 바로 초가공식품, 설탕 같은 단순당, 그리고 하얀 밀가루 같은 정제곡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그냥 미친 듯이 취속해 남들거든요. 이게 바로 노화를 재촉하는 진짜 주범입니다. 근데요, 다양히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저속노화라는 정말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는 날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늙어가자는 거죠. 아,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굶어야 하나? 맛없는 것만 먹어야 하나? 이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정 교수가 제안하는 건 그런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훨씬 더 똑똑한 방법, 바로 한국형 마인드 식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소문난 지중해식 식단이랑 대시 식단, 이 두 가지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우리 한국인 밥상에 딱 맞게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가공된 거 말고요. 자연 그대로의 통곡물, 채소, 콩, 이걸 중심으로 먹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무엇을 먹어야 할까? 바로 저속노화 밥입니다. 이게 매일 우리 식사를 위한 가장 크고 또 가장 쉬운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놀라지 마세요. 가장 큰 변화는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바로 그 밥 한 공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속노화 밥의 황금 비율. 한번 보세요. 렌틸콩이 4, 귀리 2, 현미 2, 그리고 백미가 2. 이 비율이 왜 황금 비율이냐면요. 우리가 포기 못하는 그 백미의 부드러운 식감을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식이섬유랑 영양소는 진짜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게끔 아주 똑똑하게 설계된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이 황금 비율의 진짜 주인공, 핵심 비밀 병기는 바로 렌틸콩입니다. 왜 렌틸콩이냐? 이게 진짜 대단한 게요. 현미보다 단백질이랑 식이섬유가 무려 2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밥 한 공기만 먹어도 혈당에 막 요동치는 걸 막아주고 포만감도 엄청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야말로 슈퍼푸드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이야기, 거꾸로 식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언제 먹느냐, 즉 식사 순서입니다. 네, 밥을 저속노화 밥으로 바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갈 시간이에요. 뭘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먹느냐거든요. 이 식사 순서 하나 바꾸는 게 정말이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꾸로 식사법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단백질이랑 지방, 그러니까 고기나 생선, 두부를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탄수화물, 즉 밥이나 빵, 면을 먹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보통 밥부터 한 숟갈 뜨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정반대죠? 근데 이 간단한 3단계 변화만으로도요,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식이섬유로 위에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다.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소를 먼저 먹는 게 우리 위 속에다가 푹신한 스펀지 같은 방어막을 하나 깔아두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밥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이 방패가 흡수 속도를 확 늦춰주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네, 순서의 과학입니다.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지 보시죠. 아니, 솔직히 좀 믿기지 않잖아요. 그냥 먹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노화의 최대 주범으로 꼽히는 혈당 스파이크를 원천 봉쇄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탄수화물부터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160 이상으로 그냥 수직 상승하죠.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채소부터 먼저 먹었더니 어때요? 110 이하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죠. 이건 그냥 뇌피혈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연구가 증명한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순서가 모든 걸 바꾼다는 거죠. 그 원리가 뭐냐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밥부터 먹으면 마치 몸에 설탕물을 들이붓는 거랑 똑같아요.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겠죠? 그럼 우리 몸은 큰일 났다 하면서 이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을 막 뿜어내고 그렇게 처리하고 남은 당분은 모조리 뱃살, 즉 지방으로 쌓아두는 겁니다. 반면에 섬유질, 그러니까 채소를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되냐? 당분이 아주 천천히 스무스하게 흡수되니까 혈당도 안정적이고 인슐린도 고생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지방으로 쌓일 일도 훨씬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속노화 스타터 키트입니다. 첫째, 흰쌀밥 대신 저속노화 밥으로 바꾸기. 둘째, 식사 순서는 반드시 채소, 그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셋째, 평소에 통곡물이나 콩,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이랑 달달한 음료수는 조금씩 줄여보는 겁니다. 정말 이 몇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바로 다음 식사, 무엇을 가장 먼저 드시겠어요? 완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가오는 그 식사에서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변화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샐러드부터 먹는다거나 나물 반찬부터 먹는 거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놀라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속노화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식단편에서 우리가 노화를 늦추는 연료에 대해 알아봤다면 오늘은 우리 뇌의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재정비의 시간, 바로 수면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저속노화라는 게 그냥 좋은 것만 먹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식단이 우리 몸을 만드는 일종의 건축이라면 수면은 매일 밤마다 우리 뇌를 복원하고 더 젊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 이 두 가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진짜 저속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매일 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잠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우리 뇌의 노화 속도를 조절하고 심지어는 치매 발병률까지 확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루에 잠을 5시간도 채 못 자는 사람은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우리가 먼저 수면 부채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피곤하다 이런 느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말 그대로 뇌의 노화를 앞당기는 빚이 매일매일 쌓이는 것과 같거든요. 수면 부채라는 건 그러니까 매일 부족했던 잠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총량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주말에 한두 번 몰아서 잔다고 싹 갚아지는 그런 단기 대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 뇌 기능을 서서히 갉아먹는 굉장히 무서운 고금리 부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수면 부채가 우리 뇌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제가 아주 확 와닿게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17시간입니다. 우리가 만약 17시간 이상 깨어있으면 우리 뇌는 과연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호주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17시간 이상 깨어있는 뇌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랑 기능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음주 상태잖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깨어있기만 해도 우리는 사실상 술에 취한 상태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운전까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찔하죠? 이런 수면 부채가 만성적으로 계속 쌓이면 결국 뇌의 가속 노화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심정병, 암, 우울증 같은 정말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뇌는 이렇게 쌓이는 노폐물들을 해결할 아주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만 작동하는 아주 특별한 야간 대청소 시스템인데요. 이게 바로 뇌의 노화를 막는 핵심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역할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뇌의 하수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온갖 뇌의 쓰레기, 독성 물질들을 밤사이에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인데요.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물질이죠. 자, 이 놀라운 청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글림프 시스템이 딱 가동을 시작해요. 두 번째, 뇌세포들이 살짝 쪼그라들면서 세포들 사이에 미세한 공간,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길로 뇌척수액이라는 세척액이 콸콸 흘러 들어와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온갖 찌꺼기들을 싹 씻어서 뇌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매일 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물론 이렇게 정교한 청소 시스템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진 않겠죠.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면서 자, 이제 청소 시작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우리 뇌의 야간 작업 감독관이 필요합니다. 그 감독관이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보통 멜라토닌 하면 그냥 잠자로게 하는 수면 호르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멜라토닌이 바로 뇌 청소 시스템, 즉 글림프 시스템의 시동을 거는 핵심 열쇠 역할을 하는 셈이죠. 멜라토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치매 환자들의 뇌척수액을 분석해봤더니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멜라토닌 수치가 무려 5배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감독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뇌 대청소가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중요한 뇌 청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우린 과연 얼마나 자야 할까요? 혹시 무조건 많이 자면 좋은 걸까요? 흔히들 잠은 다다익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저속노화의 핵심이 균형인 것처럼 수면도 똑같습니다.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면과 치매 위험도의 관계는 이렇게 U자형 곡선을 그립니다. 하루에 5.5시간보다 적게 자는 것도 당연히 위험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9시간 이상 너무 길게 자는 것 역시 치매 위험을 높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최적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최적의 수면 시간, 이른바 스위트 스폿은 바로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장기적인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인 셈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곤을 푸는 그런 수동적인 활동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미래, 뇌 건강, 즉 저속 노화로 가는 여정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매일 밤의 투자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박기영 교수님의 말씀처럼 수면은 그 어떤 비싼 약이나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우리 몸이 스스로 가진 최고의 자연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시스템을 매일 밤 제대로 활용해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방법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서 생체 리듬을 지켜주고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거죠. 잠들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일과 휴식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이제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가 지난 하루 동안 쌓인 온갖 독성 물질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더 젊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 환경을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예전 같지 않게 왜 이렇게 쉽게 지치지? 하는 생각 요즘 부쩍 자주 드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그냥 넘기기엔요. 이게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이는 그냥 달력에 적힌 숫자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나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의 세포가 실제로 느끼는 나이, 생체 나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달력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이 생체 나이는 바로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계획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최고의 전략, 이름하여 근테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노화. 물론 피할 순 없죠.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바로 가속 노화입니다. 말 그대로 노화라는 기차에 부스터를 단 것처럼 내 실제 나이보다 몸의 기능이 훨씬 더 빠르게 늙어가는 현상인데요. 달고 짠 음식, 너무 부족한 움직임,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 이런 현대사회의 편안함이 사실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무서운 속도로 앞당기는 주범이었던 거죠. 서울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에 따르면 노화는 그냥 완만하게 오지 않습니다. 특정 나이에 급격하게 꺾이는 변곡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34, 60세, 그리고 78세입니다. 34을 기점으로 신진대사가 뚝 떨어지고 60 즈음엔 심혈관계가, 그리고 78 이후엔 근육과 뇌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거죠. 이 변곡점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남은 인생의 건강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가속 노화의 흐름을 막고 오히려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근테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문장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걷기 운동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의원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걷는 건 그냥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일 뿐 노화 속도를 늦추는 투자가 되려면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근테크입니다. 이름 그대로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말이에요. 우리가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젊을 때부터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처럼 우리 몸의 가장 확실한 자산인 근육에 미리 투자해서 노년의 쇠약을 막자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수익률 높은 노후 대책 아닌가요? 자, 이 차트가 바로 그 투자 전략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세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유산소 운동 비중을 70%로 높게 가져가고요.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근력 운동 비중을 70%까지 대폭 늘려서 근육 손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거죠. 나이에 따라 운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근육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근육이 우리 몸의 가장 든든한 건강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큰 병을 앓고 나면 단 열흘 만에 근육이 30%나 사라진대요. 이때 미리 저축해둔 근육, 즉 통장 잔고가 없다면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으면 사망 위험이 3배에서 4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근육이 곧 생명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근육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최고의 연료를 공급해 줘야겠죠. 이제 단백질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꼭 기억해 주세요. 1.2에서 1.5g. 60세 이상이라면 체중 1kg당 매일 최소 이만큼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라면 젊었을 때 필요한 48g보다 훨씬 많은 최대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 많은 단백질, 과연 음식으로만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가 명쾌한 답을 줍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라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충분하지만 이미 근육이 줄고 있거나 식사량 자체가 부족한 어르신의 경우엔 솔직히 음식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백질 보충제가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느냐는 겁니다. 정의원 교수가 제안하는 저속노화밥이라는 레시피인데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렌틸콩, 귀리, 현미, 백미를 4대, 2대, 2대 2 이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우리 몸의 노화 스위치가 켜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현명한 식사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노화를 늦추는 투자 전략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현재 내 몸의 자산 상태, 그러니까 나의 생체 나이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직접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뭐 굳이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저랑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 3가지를 통해 내 몸의 기능 나이를 한번 가늠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는 균형 감각과 하체 근육 나이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눈을 딱 감고요. 한 발로 서서 몇 초나 버티는지 시간을 재보는 거예요. 30초 이상 버텼다. 그럼 20대 수준의 균형 감각이고요. 20초 정도면 40대. 만약 10초를 넘기기 힘들다면 내 근육 나이가 60대 이상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연성과 관절 나이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도록 팔을 비틀어서 쭉 뻗어보는 겁니다. 팔이 180도 거의 일직선이 된다면 20대, 90도 정도 굽혀진다면 40대의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마지막은 어깨의 가동성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양 팔꿈치를 가슴 앞에서 딱 붙인 상태에서 깍지 낀 손을 얼굴 위로 최대한 올려보는 거예요. 손이 눈높이까지 올라가면 20대, 코는 30대, 입은 40대, 만약 턱을 넘기기 어렵다면 50대 이상의 어깨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테스트는 어떠셨어요? 혹시 결과가 좀 실망스럽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지금부터 바꾸면 되니까요. 그쵸? 오늘의 작은 습관이 10년 뒤 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늙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건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모아놓은 여러분을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에 집중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그리고 7시간 이상의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2가지는 이 모든 노력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최고의 부스터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투자입니다. 10년, 20년 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미래의 나를 위해 당신은 오늘 어떤 건강한 선택, 어떤 현명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힘은 바로 당신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